무등산을 테마로 여러 차례 지금 진행해 왔었는데 그 메시지가 이번에 굉장히 구체화가 많이 돼서 그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이제 마지막 바다로 내려간 연출이 전에 해화에서는 공간이나 이런 준비 때문에 내부에서 좀 바다로 나간 것은 약했어요. 그것이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제대로 이제 바탕을 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무등 현대 미술관에서 제일 처음 연 전시하고 해화하고 거기 시립미술관하고 그렇게 전체 관통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형식으로 다뤄본 것이 이번에 이제 이번 퍼포먼스. 현재 이것도 바다로 내려가서 일어나는 활동들로 그 문화의 전당에서 열렸던 내용들이 이제 이것을 더 뒷받침하죠. 이거는 이제 해양으로 나가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섬이라든가 연안인데 근 연안인데 이거는 이제 저기 바다의 그 이미 이제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대양적 요소로 그 문화의 전당에서는 나갔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 그 시와호에서도 여기도 댐을 막아서 그 안산, 시흥 안산 시와호가 완전히 오염됐을 때 그걸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로 들어갈 수 그렇게 재조정을 해서 완전히 거의 생태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가서 이제 전시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내용을 이제 따라잡고 있는데 현재 우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류 그 문화를 가장 크게 일종의 그 대륙 문화하고 그다음에 해양 문화하고 이 두 개가 늘 서로 충돌을 해서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새로운 문화를 여잖아요. 이게 이제 시대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고대에서부터 삼국으로 넘으면서 쭉 고려라든가 이런 모든 시대의 요건들이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의 그 끊임없는 충돌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데, 근데 이런 이제 그 역사적인 이것들은 이제 문명 사건들이잖아요. 우리 인류사에 대한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만 봐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기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게 되죠. 이 현대가 이제 이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우리 커다란 하나의 그 우주와 지구 과학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인문학의 태동이잖아요. 현재 인문학과 아까 그 저거하고 함께 이제 냈던 그 사유. 왜냐하면 이 사유가 고대에는 모든 문화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정립을 시켰는데 이 현대에서는 이 철학의 부재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 부재 때문에 이 철학의 부재가 어디에서 오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유가 부재하기 때문에 엉망충족에 하고 이기적인 바탕을 갖고 욕망충족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하면은 사유를 통한 인문학적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생태와 생명의 고리에서 이제 자연과 상생되어지는 삶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오는 것이 현재 모든 문화가 그 서구화돼요. 그러니까
국제화라는 것이 글로벌이라는 것이 철저히 서구화를 중심으로 현상적 이런 욕구 충족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현재 서구 이기적인 자본과 모든 일종의 이념의 요소까지도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 문제의식을 갖고 그 우리의 현재 문제의식을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신념과 이념이 있죠. 그거는 신념과 이념이 우리 이제 일종의 이념의 대립적 요소들을 거기까지도 열어갔는데 그것마저도 종식시켜버리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이런 그 경제라고 하는 일종의 그 자본의 축척의 자본의 힘에 의해서 경제적 그 뭐라 할까요? 효율과 편리라고 볼 수가 있죠. 효율과 편리로 무장을 한 이 자본의 경제가 이런 현상들을 열면서 우리가 모든 자연하고 함께 해왔던 이 삶들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켜버린 셈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식민지나 제국 일종의 패권, 누가 더 패권을 잡느냐. 현재 이것이 아주 그 서구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이것이 이제 특히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성이 활발해지면서 일종의 아주 2차 대전은 그 모든 이런 이 문화가 가장 극점이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식민 제국과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이념적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 그 이념이나 이런 고리들도 결국은 이 패권에 장악되어져 버리죠. 아무 뭐 국민이 인간이 원하는 것은 그 둘째고 일단 누가 더 패권을 잡고 그러니까 현재 국가라든가 종교라든가 모든 패턴들이 누가 더 이 패권에 더 가깝게 서 있느냐. 우리 교육도 누가 더 공무원이 되었던 뭐 학문이 되었던 일이 되었던 누가 더 좋은 선점되어져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이미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전히 구축되어졌다고 보죠. 그런데 현재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열어내기 위해서 뭐 사유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뭐 기도라든가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다시 되고 자본하고 함께 이것이 결합하게 우리의 현재적인 이제 문제 의식을 표출화 하기 위해서 결국은 등장한 것이 일종의 이제 팝 문화라든가 이런 우리 대중 문화가 활발하게 특히 이제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현재 이제 흑인 문화라든가 이런 데서도 팝 문화가 열리기 이전에 이미 거기는 노예라고 하는 어떤 그 제도적 장치 속에서 억압되어져 있는 표출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은 내재되어지고 있던 부분들이 팝이라고 하는 산업 경제하고 그 다음에 조직 산업 경제하고 조직 체계하고 이 두 개가 만나갖고 결국은 현재 우리의 그 팝 문화라든가 대중 문화를 새롭게 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현재 이 대중 문화와 팝 문화를 대부분은 유희로 축제와 유희로 써버리죠. 정말 이 삶 민중 속에 들어있는 삶의 문제의식은 그 축제와 특히 스포츠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자본이 적절하게 달콤한 것들을 넣어가면서 거의 이걸로 자본이 이끌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 힘이 커져버리니까 국가라든가 종교 모든 사상이나 학문도 우리도 힘이 있으니까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지금 손 내미는 것이 거의 모든 예술까지도 다 망라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이 현재의 문제 의식을 어떻게 열고 나가느냐. 근데 결국은 자연과의 상생 요건들도 결국은 이 패러다임에서 결코 못 벗어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 예술이 일종의 이제 작가가 아니라 뭔가 작품을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자각시켜주고 성찰하게 하고 이 사유를 통해서 지혜로 이 실천적 지혜로 열어나갈 수가 있도록 어떻게 이 부분들은 이제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이고 예술이 제일 첫 포문을 열어내야 되는 것이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식을 자각하도록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면 현재 이 내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그림 만드는 것도 그리고 모든 작품 만드는 것도 다 던져버리고 이 시대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흔히 그렇게 팔딱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팔딱거리는 이 호흡과 심장 그 이외에는 없잖아요. 네. 현재 특히 우리의 호흡과 이 심장의 박동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음악으로 해서 박동을 우리 심박을 본래의 우리의 심박 모든 여건과 함께 가기 위한 심박을 열어내기 위해서 음악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호흡 특히 이 호흡은 결국은 이제 모든 영상 매체라든가 이런 모든 매체가 나머지 매체들이 거의 이 호흡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의식을 철저히 이 호흡은 의식적 패턴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저 연기를 바라보는 것도 석양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영상 빛을 바라보는 것도 생명 호흡을 느끼면서 그 호흡 전체가 함께 온 우주가 생명으로서 하나의 호흡하고 박동해 나가는 그 흐름 패턴에다가 열어내기 위한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문화가 해가는데 예술이 문화에 편성하게 되면 희석되어져 연기처럼 메시지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새로운 메시지와 더 새로운 작가들, 창조적인 새로운 작가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내놓아야 될 내용이 사라져버리고 또 사라져버리는 자각이라는 것은 금방 보였다가 금방 느꼈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감각적이기 때문에 감각이 바로바로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끊임없이 더 새롭게 새로운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놔야 되는 문제이지 현재를 자각할 수가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열어주느냐.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는 이제 기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등산입니다. 현재 이 광주와 무등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무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름 지어놨을 뿐이고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화산 폭발이 있었고 어떤 같이 이용기되어졌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바위로 이 산정이 이 바위로 뭐 대부분 산들은 다 산꼭대기가 바위가 다 덮이고 있어야 아래가 침강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히말라야 지판이 올라가고 그래서 현재 무등산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바라보는 시각이 거기에 늘 있었던 이름이나 모양이 아니라 무등산이 이름이나 모양이 아니라 그리고 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어느 시점에서 잠시 의해서 이거 한번 보실 수 있나요? 덩어리로 내려와서 이게 이제 빙하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대부분은 땅 위에 바위가 들어게 되면 대부분 이거는 반석으로 많이 성경에서도 반석으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요지 부동
그 진리를 그 진리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생명이든 모든 문화든 그 반석이 반드시 새로운 문화를 태동시키죠. 그래서 화산 폭발이라는 것은 곧 이것이 용암이 식게 되면 결국은 반석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것이 새로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의 어떤 그 시점이 일종의 우리는 이제 그걸 때로는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변화의 그 시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산 폭발이 그 어떤 뭐 지층의 압력이라든가 다양한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화산 폭발이 되어져 있는 그 원인에 대한 내용들이 화산 폭발의 원인을 우리는 전혀 전달받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죠. 그런데 또 알 필요도 또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현재 이 무등산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이 주상절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메시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산 폭발과 용암과 그 다음에 그게 반석이 되어지고 나서 빙하기를 거친다는 것을 이거를 끌어오지 않으면 주상절리가 높은 데 우뚝 하늘하고 제일 가까이 서 있기 때문에 그냥 의로움이라고밖에 두리뭉실하게 우리의 관념적으로만 접근해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이것은 곧 뭐냐면 사설이 길어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관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게 인문학적인 사실로 무등산을 바라보도록 관념화되어져 있는 것을 해체하는 거죠. 주상절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의로움이라는 광주의 기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기상은 반드시 이 폭발의 뭔가 원인에 의해서 폭발이 되어져서 반석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아주 정말 심각한 침잠되어져 있는 긴 침묵에 이것이 이제 철저히 보면 명상적 요건이죠. 뜨거운 것을 완전히 반석인데도 그 반석을 하나하나 완전히 이 쪼개내는 이 힘이 철저히 쪼개내서 하나하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든 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든 진리든 생명이든 자연이든 철저히 요해해낸 분해해낸 이 성찰이 있어야만이 이거를 메시지. 그래서 저도 무등산 아래 있으면서 끊임없이 무등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바람, 물, 흐름들, 그 다음에 광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결합, 이것을 이 광주와 무등산의 그 경계점에 이제 내가 평생 작업의 거의 전반을 열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 무등산의 메시지가 저를 타고 무등산이 많은 광주의 실제적인 출발점으로서의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우리 문명에서 하나의 체제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지질학적으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결국 지질적 공원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에 의한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아니라 뭐 나무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질적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과연 광주 입장에서 이 무등산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문명의 사건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문학적 사실에 의해서 무등산을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제시어가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불 떼서 도자기 만드는 것이 화산 폭발하고 가장 유형이 닮은 색깔을 통해서 이 지질학적 국립공원에 대한 메시지를 다양하게 해주는 당위성이 확보되어져 있다. 나는 그렇게 읽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비평가가 나의 이번에 1년에 그 퍼포먼스를 비평하고 평가한다면 당신은 뭐 했어? 하고 얘기한다면 나는 이런 모든 현재의 우리 이 시대적 문제의식을 통해서 국립공원화, 지질적 국립공원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지질이라고 하는 이 주상 전리를 철저히 이 시대의 메시지로 화해내야 될 분명한 시대적 당위성을 본 거다. 그래서 나는 그 메시지화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퍼포먼스 자체가 철저히 세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등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산이라고 하는 애매한 그냥 답으로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빛 이렇게 하면 광주 빛자하고 거의 이미지만 열어가잖아요. 이미지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심상에 타고 흐르는 저 내면에서 흐르는 이 진리와 생명과 자연이라고 하는 이 상태나 생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방향에서 포착되어지는 이 무등산이라는 것을 철저히 분해해서 성찰을 해서 시대적인 메시지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지지를 어떻게 이 시대의 메시지로 내놓느냐 그거를 이제 저도 고민하면서 끌고 온 것이 뭐 저 나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저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부대적인 요소이고 오직 큰 줄기가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만 해도 에너지가 증폭되어져서 움직이게 하려면 뭐 엔진 3대 요소가 있죠. 압축, 폭발, 배기, 압축, 폭발, 배기 이 순환되어져야만이 계속 압축도 폭발하고 또 그걸 빼내고 다시 또 그 상태가 계속 반복해야 되듯이 여기서 본다면 하나의 엔진이 압축해갖고 폭발해서 에너지로 프랭크가 돌고 프랭크 축이 돌아서 바퀴를 움직이고 배기하고 다시 압축해가기 이전에 하나의 폭발에서부터 이것이 냉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냉각과 그 우리 해빙이라고 봐야죠. 해빙을 통해서 해빙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바람과 물과 온도가 들어가야만이 해빙이 되어져서 결국 이거는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곧 생육 성장하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질학적으로 되어지는 것과 우리가 에너지라든가 인문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똑같은 맥락을 갖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광주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메시지로 일어나는 것이 이 폭발과 냉각과 해빙을 통한 생명 탄생을 지질학적으로 지질학적 바탕을 우리 여기에서 메시지의 인문학적 바탕으로 곧 메시지로 열어서 우리가 지금과 차 세대가 열어나가야 될 방향적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져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혼돈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문화의 관점에서만 봐버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처럼 철저히 어머니의 책임이잖아요. 밖에 나온 다음에 이제 이거는 출생이 되어진 다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있고 출생 이전에 출생
전.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면 출생 전, 부모로부터 출생하기 이전에 너는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 화두의 근본이다. 부모 미생전. 네. 이것이 이제 메시지의 철저히 전제 조건이거든요. 아직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읽고 예시하고 판단해서 앞으로 나아갈 징후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일종의 철학과 예술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예술이 문화와 산업으로, 문화와 산업을 넘어가게 해서 이 전부 다, 그래서 뭘로 쓰냐면 과거의 산물들을 재탕하는, 가장 작처럼 그냥 서로. 그러면 재탕은 뭐냐면 그것은 내가 원저다, 네가 원저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가 먼저 했다, 누가 했다 하고 자기의 목 나누기만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현재 우리 이 광주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 문화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얻고 있으면서, 이거는 철저히 글월문, 결국 글월문이 설명하는 것, 설명을 하려면 뭔가 비유하거나 설명을 해야 돼. 꾸며내야 설명이 되잖아. 그래서 꾸민다고 하는 이 문화의 속에, 문명과 문화의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들, 이것 속에서만 전부 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산업도 문화화하고 경제도 문화화하고 모든 것을, 과거의 사건들을 다 문화화만 해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해야 될 이 철학적 사유와 예술적 성찰을 다 도외시. 그래도 단 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1인이 되어지고, 태어나서 단 한 작품, 단 한 번 메시지라도 이 아직 태동되기 출생 전에 징후적 요소를 이 시대의 메시지로 열어내줘야 될 의무를, 이것을 바로 예술이다. 중국에서도 현재 작가와 예술가는 분명히 구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문화적 패턴이죠. 그리고 예술가는 정말 아직 드러나지 않고 누구도 감지하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이 시대의 방향성으로 새롭게 내놓는 사람은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읽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이제 이 분명한 이 사건이, 퍼포먼스가 지질학적 국립공원이 되어지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광주가, 그리고 이 시대가 나아가야 될 내용을 지질학적 언어로, 그다음에 상징성으로, 그리고 메시지로 지질학적 바탕을 갖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자기 땡겨 쳐버리고 대신에 도자기라고 하는 형식을, 내가 가마에서 운용되어지는 도자기의 형식을 작업장이 무등산이라고 하는 인문학적, 지질학적 바탕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죠. 왜? 도자기는 결국은 자연에서, 우리 도자기 수비하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배에 범람이 있고 나면 물이 흙탕물을 이동시키고, 그 흙탕물이 증발되어서 가라앉고 나면 앙금이 오는 것이, 그것이 흙을 수비해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앙금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자연에서 읽고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 하는 놈이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나가 아니라, 자연에서 빌려와서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운 선조들의 지혜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자연의 지혜를 다시 자연을 통해서 메시지화하는 거,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에서 문명으로 와서 문명을 자연을 바탕으로 해서 무등산이라고 하는 지질학적 언어와 메시지로 이번 퍼포먼스를 열어간다. 이게 이제 현재 퍼포먼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바탕이 되거든요. 일단 이거 이외에는 거기에 뭐 이런 것 저런 것 한 거는 다 오직 불하고 얼음하고 그 다음에
이 온도. 이제 여기에 온도라든가 해빙이라든가 이런 게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따뜻한 나와 이웃과 앞으로 미래가 열어나가될 바탕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은 더 썩히고 깎이고 흘려내려서 앙금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의 현재의 삶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오직 생명이 지니고 있는 탄생의 그 배려의 마음을 여는 것. 그거 결국은 그것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결론으로 이제 그게 등장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연과 상생되어지는 삶의 터전을 풍요롭고 그리고 이 풍요로움 자체가 서로 요즘 가장 우리 자본화되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차등이잖아요. 빈부뿐만 아니라 문화, 빈부, 그 다음에 모든 이 차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재의 가장 큰 문제의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류학자들이 다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무등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질적 메시지를 통해서 이 차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무등을 통해서 내는 결국은 우리 그 광주의 의거는 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가 됐든 언제가 됐든 그리고 광주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는 차등이 극심해지게 되고 결국은 그거를 냉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토사의 흐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산을 깎아내리고 내려서 결국은 이 무등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개념적 원리일 뿐이고 이것이 또다시 융기를 하든 폭발을 하든 또다시 오르고 또 내리고 또다시 오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등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또 솟고 깎이고 솟고 깎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풍화라고 하는 긴 여정을 통해서만이 무등이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했죠. 그래서 풍화, 무등 그리고 이제 너덜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종의 메시지와 우리의 그 생육성장의 그 고리의 두 개. 흔히 우리가 이제 동양적 얘기를 하게 되면 하늘과 땅. 이 두 개가 접점이 일어나서 생명활동으로 넘어가는 그 주상 전리와 이 하늘과 메시지와 그리고 이거는 땅과 생명. 이 두 개의 것을 이루어주는 이 여기에 이제 문명이 생태와 문화 문명이 있는 거죠. 이 사이에 바로 이것과 이것의 사이에 너덜경이 그 역할을 실제로 아주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이거는 뭐 금방 하나 뚝 떨어지면 주상절리인지 너덜경인지 구분이 되어지는 바로 막 그 아슬한 그 장면,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덜경이 뚝 땅에 떨어져서 또 흙으로 막 깎이고 이 바위가 흙이 되어서 깎여갖고 저 아래까지 흐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겠어요. 하지만 너덜경이라고 하는 긴 몇만 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 결국은 너덜경 하나의 그 점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우리가 회자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가? 그거를 풍화무등 너덜경이라고 하는 이 제시를 통해서 열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풍화무등 너덜긍이라는 제시어를 통해서 화산 이제 퍼포먼스도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1. 화산 폭발, 2. 이제 빙하기, 2 해가지고 이 토사가 흘러내리는 우리 이제 터전을 이제 3으로 잡고 진행이 되어졌어요. 이 세 개로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어지고 이후에 이제 막 그 비가 내려서 그 이제 항아리라든가 기타 흙이라든가 이런 모든 요건들은 결국은 이 풍화 작용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역사적 흐름들이고 가장 큰 맥락은 이렇게 딱 이 세 개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전체적으로 여기다 맞춰가지고 1막, 2막, 3막 그리고 이제 뭐 그러고 나면은 뭐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나 진행 그 분량도 화염 불 붙이는 거 그 짧은 순간하고 얼음을 깨고 진행하는 거 그 짧은 순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긴 우리가 관계할 수가 있는 긴 이 여정을 동영상으로 여기는 제일 첫 번째 시연을 할 때 한 장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 장이 여기에서 터전으로 열고 있는데 이 두 개 장에서 빙하기하고 현재 계속 막 비 와서 깎이고 또 올려놓고 또 흘러내리고 한 이 사이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덜긍이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보여지는 것은 이것만고 이건 짧고 강렬하면서도 짧고 이거는 길면서도 바탕이 반복되어지지만 거의 보여지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작용하는 것은 결국 이 너덜긍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 전체적인 이번 짜임을 통해서 가장 잘 압축 표현 최종적으로 정말 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를 있는 것 산을 보면서도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순환되어져 있는 그 다음에 남과 여를 바라보면서도 이 남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 혁명적 메시지와 여자들이 끊임없이 집착하고 터전을 열고 생육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 자궁의 힘 이 두 개 사이에 사람으로 보든 자연으로 보든 우주 에너지 차원으로 보든 철저히 이 너덜긍에 빗물이 파고들어서 다시 샘으로 용출하는 이 너덜긍을 어떻게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귀결로 이 결론으로 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나도 계속 집중하고 바라보고 반복하는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무등목을 통해서만 메시지화하게 되면 이제 약해져 버리니까 이 시대의 역할을 못하다는 메시지가 그냥 광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5.18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자꾸 바다로 끌고 가는 거죠. 광주에서 나가지고 외국 가서 여기서 이 학교 나오다가 성장해갖고 외국에 나가서 주유하면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 되돌아오던 그 세계의 무대를 뛰던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광주에 우리 광주 남도인들이 결국은 세계 무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지질학적 바탕을 갖고 열고 있는 이 메시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진 그게 이제 이 여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질학적 언어와 상징성과 메시지로 현재 우리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 지질학적 구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인문학적 구조를 어떻게 잘 결합시켜내느냐.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을 그 퍼포먼스 진행하면서 그 항아리가 우리가 구태의원에서 시대적으로 구축했던 하나의 그 생각이나 틀을 우리의 어떤 의거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깨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풍화작용의 흐름을 통해서 깨지는 걸로 늘 바꾸고 있거든요. 멘트가 계속 그렇게 나와요. 진행하면서. 그래서 그 멘트를 동영상에서 잘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주는 것이 아마 동영상 편집에서 중요해요. 다른 것은 흐름 자체로 했기 때문에 이 멘트들을 끌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를 끌어다가 이 메시지하고 연결되어지게 쭉쭉쭉쭉 라인화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전에 그 문화의 전당에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양을 광주에서 이렇게 배우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세계 무대를 뛸 때 호주나 그 다음에 저기 이태리나 나폴이나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의 그 어떤 점을 관통했을 때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가 만나면서 열어나갔을 때 이런 메시지들이 그대로 직격탄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국가주의, 그 다음에 어떤 그 종교라든가 사상, 철학,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공동적으로 의식을 한 군데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런 인문학적 토양의 자연과 인류의 큰 흐름을 가지고 근데 인류 흐름을 갖고 얘기하면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보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핑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깎여서 다시 집안의 충돌에 의해서 히말라야와 희망봉이 다시 융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부처님도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마치 집안의 충돌에 의해서 이 세계의 우뚝 솟은 봉우리가 시대적 생존권의 모든 풍화작용의 흐름을 주도하듯이 대운하와 대강과 대산맥이 형성되어지는 것도 바로 그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지지 않는 문명의 충돌들은 대부분 경계의 접점에서 일어나죠. 해안가 같은 이런 거기다 일어나요. 우리나라 메시지가 특히 저기 남진아를 통해서 영산강으로 낙동강으로 끓고 들어오는 그 문화하고 백두산 개마고원 백두산으로 흘러내리는 이 두 문화가 충돌해가지고 이 열어나가는 이 끊임없는 시대적인 그 장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인식을 해야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도 열리죠. 달마가 서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인가 묻는 의문처럼 지극히 내 안에 메시지를 형성시키기 위한 의문. 예수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나 끊임없이 이 동양을 자본을 통해서 선진된 문명을 통해서 다시 이 동양의 당도에서 동양의 구태에 의연한 그동안의 문화들을 더 효율하게 열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바탕을 여는데 과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정말 진리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양이 현재 서구화되어지는 바탕에 바로 기독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인 그 기독 메시지가 동양의 그동안에 모든 사상과 종교가 차이를 끊임없이 규명해냈던 그런 세대를 무너뜨리고 그 이웃의 동등한
모든 생명이 자매로서 형제로서 동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갖고 열어나가는 그 문화들은 절대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혁명으로 올라가지 않고 끊임없이 아래로 물처럼 낮은 데로 흘러나가는 이 기독교 메시지가 동양에서 동양을 어떻게 재구성을 하고 동양을 그동안 그런 자동적 요소들을 어떻게 함께 충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적인 메시지로 열어낼 수 있느냐 하는 답들을 모두가 자기 안에서 이제 고민하고 그리고 각각의 문명 속에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문화를 해체하고 용해내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작가로서 이제 이 작업에 한마디를 더 덧붙일 수 있다면 그것이죠. 철저히 이 히말라야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폭발하고 융기해서 솟아오르지만 끊임없이 깎여서 이 어떤 구릉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의 평원이 되어질 텐데 결국은 그러면 영원하게 지구는 그냥 평원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시 분명히 그 어떤 풍화의 흐름을 통해서 다시 고립해이고 또 다시 충돌해서 또 다른 풍화작용을 또 만들어낼 거니까. 그래서 시대가 문명을 타고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면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세대로 등장을 하는 그런 메시지, 그것들이 적고 크건 간에 다 메시지이죠. 철저히 메시지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는 기운에 의해서 먼저 태동되어지고 그 이후에 생명과 풍화의 흐름을 타고 가는 이 긴 고리 그 시각으로 우리들 끊임없이 낮은 데로 가는 힘과 끊임없이 높은 데로 솟아오르는 이 힘이 반목이 아니라 충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되어지는 리듬을 타고 가는 긴 역사적 안목으로 우리의 이 일상을 결국은 이제 그것이죠. 그동안의 문명이 구축해온 편리와 효율의 가치를 조직적 가치를 어떻게 해서 다시 더 평등과 평등의 무등의 세계로 열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동안의 차등으로 구축해놓은 이 문화를 아래로 내려가도 결국은 더 높이를 올리는 일이 되고 위로 올라가도 결국 아래와는 더 차이를 나타내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끊임없이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서로 읽을 수 있고 통찰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높이 올라간 것은 깎아내리고 해체하고 아래로 내려간 것은 끊임없이 고이고 축적되어져서 다시 서로 순환하게 해서 흐름으로 커다란 흐름으로 열어가게 하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흔히 얘기하는 충동, 섹스도 다른 생명,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생명을 아삭아삭 불태우고 쪄고 꺾어서 아삭아삭 씹어서 내 생명을 속으로 집어넣는 이 모든 활동들이 그런 해체와 삶이 동시에 항시 호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갖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자기 금리빨이라도 빼서 자식 앞뒤로 고통을 빌려가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인 걸로 여겨질 수가 있는 서로 주고받은 자기의 가치를 해체해내고 또 내 기쁨을 내 아픔을 용해내서 거기에서 새살이 돋게해서 또 다시 축적되어져서 그때 평안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내는 결국은 이제 예술이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수행하는 하나는 메시지를 열어내는 상승적 힘과 또 하나는 끊임없이 그거를 삶 속에 안착시키고자 하는 파고드는 힘 그 두 가지 동시에
예술가가 몸으로 실천을 하고 메시지가 자기에게 당도하게 되면, 메시지가 자기에게 읽히게 되면 그 메시지를 자기의, 결국 예술가라고 해도 밥 먹고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먹고 살고 생활해내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메시지를 용이해내고 품고 현실화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끊임없이 해서 그 결과를 이 시대에 하나도 왜곡시키거나 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읽혀지도록 내놓는, 그것만이 이제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두 가지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나이가 60이 돼서 그나마 말로라도, 저도 행동으로는 다 못하지만 말로라도, 그 다음에 메시지로라도, 그리고 논리로라도 눈꽃만큼이라도 그것이 읽히고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한시라도 그걸 머뭇거릴 수 없이 사람들이 나 이런 거 좋은데요, 나 이런 걸 원합니다 하고 주문하고 요구해도 그건 놔두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요구 말고 이 시대가 내게 열어주는, 포착시켜주는 그 메시지를 타고 열어나가기 위한 어떤 그 조바심이 아마 이런 행보들을 하게 하고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위의 많은 분들한테 정말 폐를 끼치면서도 이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한 바득바득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내가 결국은 내가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도자기 만드는 것도 이 시대가 나한테 다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가 그 방법으로 이 시대의 메시지를 구축하고 해체해내라는 요구로 내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고 결국은 듣고 보고 그렇게 시도해 본 것, 그것만이 내게 머문 것이고, 뭐 도자기라든가 이런 결과물들, 저런 이런 기록물들, 이런 것은 정말 이제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순서로 매김을 한 다음에 자리 바꿈도 해보고 빼버리기도 하고 좀 부연 설명할 부분이나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메시지로 글로 올려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가졌던 또 다른 어떤 그 전혀 다른 그림들하고 중간에 음악이나 전혀 다른 이미지 영상들을 끼워내서 충돌시킬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내가 이번에 이 기간 동안 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 결국은 이 시대가 함께 흐르고 있는 장면들하고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일종의 무의식을 타고 가고, 논리도 필요 없고 개념도 필요 없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상적 메시지를 많이 가지다 보니까 도대체가 정잡을 수 없는 이야기 폭이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사람들이 좀 언뜻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현재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관계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꿈이라든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과의 그 연결이나 관점들을 어떻게 더 나도 경험적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방법이 서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연결들을 가져갈까 고민을 해서 매우 좀 난해하고 다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제 가득 차게 되면 호스를 빼버리십시오. 넘치게 되면 항아리에 가득 마음을 담아서 광주가 그리고 무생명이 풍요로워지기를 마음으로 모아서 항아리에 그 항아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고루 나누어지게 되죠. 나비가 예. 나비가 춤춰요. 항아리가 그리고 꽤 큽니다. 접신했어. 이따가 항아리가 펴지게도 안에 튀기도 있나? 예, 그거는 그거는 비밀입니다. 예, 그 안에 보너스가 들어 있습니다. 홍보기 내리겠네. 꽤 오래 들어가죠. 한 말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 두 번째로 이어서 여기 큰 항아리에 하나 채워 주십시오. 예, 거의 찼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 첨단 단지에 있는 신창동. 자,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거기에 가득 채워지도록 잡고 계십시오. 이 무등산으로부터 흘러내린 물과 바람이 토사가 광주와 저기 무생명들을 풍요롭게 할 것을 마음으로 담아서 항아리에 함께 채웁니다. 뭐지 이렇게 먼 데서 귀한 분 오래간만입니다. 건강이 좋아지시는 모양. 이 전에 쌓아놨던 항아리는 비가 와가지고 아래 다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아리를 올려놓고 우리의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풍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마음과 형식들이 늘 깨져서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마음으로 열려야 되는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저기 가득 채우고 나면 이어서 다음 항아리에 이 좋은 날 왜 사람들이 안 내려오시라고 예, 이제 무너집니다. 예, 이제 관장님 이어서 가운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 주십시오. 예. 와야지 이님에서 뭐하나. 이거 보고 시간 줘야지. 그리고 이리 오시면 보너스가 여기 지금 노출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러 번 하셨네요. 예. 여러 번. 자, 여기에 아까 항아리에 들어있던 보너스입니다. 예, 그걸 꺼내십시오. 야, 예. 그래야 그 풍요를 기원한 보너스가 항아리에 들어있던 아, 그건 완전한 작품이네. 예, 이야, 이 양반 땡 잡았네. 명품 보시는 것 같네. 예, 예, 가지고 가셔서 이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십시오. 최고로 좋은 작품 건지셨네. 야, 그리고 어쩐지 나비가 날아다니네. 여기 한 분 모시고 오셔서 여기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저기 속에. 그래요? 예, 저기. 나도 하나 예. 훔쳐볼까? 아, 선생님은 아까 채운 것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래. 그리고 이제 그거 꺼내서 다른 분하고 한번 공감 나눔을 하십시오. 맞아. 들어드릴게요. 예. 예. 안에 예. 작품이 더 멋지네. 예. 작품이 큰 것보다 더 멋지다. 이야. 나 언제 한번 놀러 가리 해도 뭐. 예. 야, 이거. 아유, 공간 옮기셔서 또.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작품이 더 멋지다. 예, 예, 예. 제가 그렇게 마련해 놓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보물찾기를 속에 넣어놨고. 복 받으십시오. 얼른 아. 오셔서 복 받으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예. 얼른 여기가 오셔서 복 받아. 역시, 예. 정현 씨 예, 이거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야, 멋진 작품 들었네. 예. 아 정말 횡재다. 예. 야, 이거. 이거 무너진다. 예. 이거 무너진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덜 거예요. 너덜거운 부동산에 너덜거운 있잖아요. 그거 항상 예. 2층에 선생님들 예. 도착했어? 예, 저기 이 선생님 김주생 선생님 예. 있어요. 가득 찼습니까? 아니 조덕진 선생님. 응. 예. 조덕진 선생님 좋아하게 이거 작품 좀 더 채우고 있으십시오. 무너질 때까지. 작품이 좋다고 감탄하고 오, 막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넘쳐. 예. 이렇게 놓고 이제 또 한번 오십시오. 나만 복 받으면 예. 안 되니까. 저기 바로 그 옆에 항아리. 얼른 와. 나 했는데. 예, 하셨어도 괜찮. 예. 거기에 가득 채우십시오. 예. 선생님 수간에서는 이런 것도 안 해. 우리나 이렇게 안 주고. 예, 이제 곧 무너질 겁니다. 예. 심심하신 분들은 오셔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보령토라고 하는 흙입니다. 보령토가 이런 매끄러운 진흙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가루 상태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점질하고 섞어서 그릇을 빚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미세하게 분말처럼 되어지거든요. 이거를 도자기 만드는 고령토, 백자를 만드는 이제 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 백색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마음을 담아서 관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진행하기 전에 이 백토로 한번 여기를 뒤집어 씌웠었습니다. 그때 많은 거. 그 항아리가 제법 커서 그거 먹으면 예.
이거는 양쪽에서 받치고 있어서 완전히 이게 물을 먹을 때까지 아직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예, 어서 오십시오. 우와, 너무 그거 받았다.